안녕하세요. 사연창고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믿음과 노인의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하는 말과 밖에서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를 때 누구의 말을 먼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78살 어머니와 딸이 설치해준 작은 반려동물 카메라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각자 살림을 꾸렸습니다. 큰딸인 정희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매일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직장도 있었고 자기 집도 있었고 아이들도 챙겨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나 잘 살아라.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희 씨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밥을 드시고 혼자 TV를 보시고 밤에는 불 꺼진 집에서 혼자 주무신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어머니에게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 드렸습니다. 이름은 복실이었습니다. 하얀 털이 보송보송해서 어머니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내가 무슨 개를 키우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복실이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밥 먹자. 복실아, 할머니랑 TV 보자. 복실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그 작은 강아지 하나가 어머니 집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사료 봉지가 놓였고 창가에는 강아지 방석이 생겼고 현관 앞에는 작은 산책 가방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게 꼭 큰 돈만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나를 기다려주는 작은 생명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몸이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을 힘들어 하셨고 가끔은 약 드시는 시간도 깜빡하셨습니다. 정희 씨는 형제들과 상의했습니다. 우리 엄마 혼자 두는 건 이제 좀 불안해.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모시는 게 어떨까? 처음엔 어머니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게 불편하다. 하지만 자식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 하루 종일 계시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만 도와주시는 거야. 식사 챙겨주시고 청소도 조금 도와주시고 약 시간도 봐주시면 좋잖아. 그렇게 해서 요양보호사 박 선생님이 어머니 집에 오게 됐습니다. 박 선생님은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처음 만났을 때도 박 선생님은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친정어머니 모시듯이 잘 챙기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희 씨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분 같네. 엄마도 이제 덜 외롭겠다. 우리도 마음이 좀 놓인다. 처음 한 달은 정말 별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희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다. 밥은 먹었다. 복실이도 잘 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복실이 이야기를 한참 하셨습니다. 오늘 복실이가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더라. 복실이가 내 양말을 물고 도망갔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박 선생님은 잘해주셔? 어머니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랑 둘이 있을 때는 좀 달라. 정희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이 좀 차갑다. 내가 뭘 물어보면 귀찮아하고 복실이한테도 괜히 뭐라고 하고. 정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희 씨가 볼 때 박 선생님은 정말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방문할 때마다 웃고 있었고 어머니 앞에서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뜻한 물 드세요. 복실이도 참 귀엽네요.
따님 오셨으니 좋으시겠어요. 정희 씨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낯선 사람이 집에 오니까 불편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원래 남한테 마음 잘 안 열잖아. 선생님은 괜찮아 보이던데? 막내딸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오래 계셔서 예민해지신 걸 수도 있어. 우리가 너무 의심하면 선생님도 서운하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온전히 믿기보다 상황을 먼저 해석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따뜻하려면 먼저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말을 가장 쉽게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더 이상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자식들 마음만 불편하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밥을 남기기 시작했고 복실이 산책도 줄었습니다. 정희 씨가 찾아가면 어머니는 괜히 서랍을 정리하거나 싱크대 앞에서 컵만 씻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박 선생님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현관 소리만 나도 방석 밑으로 숨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복실이가 왜 저러지? 어머니는 얼른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겁이 많아졌나 보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 정희 씨는 어머니 댁에 반려동물 카메라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실이를 보려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복실이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보려고. 요즘 강아지들 카메라 많이 설치해. 어머니는 처음엔 싫다고 했습니다. 내 집에 카메라가 왜 필요하니?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복실이 보려고 그래. 나도 회사에서 가끔 보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어머니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박 선생님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도 처음에는 정말 복실이를 보려고 했습니다. 복실이가 낮에 밥은 먹는지, 혼자 너무 오래 짖지는 않는지, 어머니 곁에 잘 있는지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카메라는 거실 한쪽 책장 위에 놓였습니다. 작고 동그란 카메라였습니다. 거실 식탁과 소파, 그리고 복실이 방석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셨고 복실이는 발밑에서 잠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정해진 시간에 와서 청소기를 돌리고 식탁을 닦고 어머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 씨는 회사 점심시간에 무심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복실이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주방에 서 있었고 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는 밥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반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표정은 정희 씨가 아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자꾸 이것저것 시키시면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약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박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은 제가 알아서 챙겨요. 자꾸 불러서 확인하지 마세요. 저도 다른 집 가야 해요. 정희 씨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정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정희 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괜찮았어?
어머니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괜찮다. 정희 씨는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뭐라 안 하셨어? 어머니는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별일 없었다. 그 순간 정희 씨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참는 게 아니라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입을 닫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지고 말수가 줄고 집안의 공기가 바뀐다면 그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희 씨는 그날 밤 며칠치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한 거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생각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가족들이 있을 때와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가 달랐습니다. 정희 씨가 방문한 날에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따님 오신다고 제가 일부러 국도 따뜻하게 데웠어요. 하지만 정희 씨가 없는 날에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리모컨을 찾으면 박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직접 찾으셔야죠. 제가 여기 종일 붙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물컵을 떨어뜨리면 박 선생님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요? 저 방금 닦았는데요. 복실이가 밥그릇 주변을 맴돌면 발로 밀지는 않았지만 거칠게 손짓하며 쫓아냈습니다. 저리가, 털 날리잖아. 복실이는 놀라서 방석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복실이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손만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큰 폭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말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안해하게 만드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큰 사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무시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정희 씨는 다음 날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딸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싱크대 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복실이 물 좀. 박 선생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강아지까지 제가 봐야 해요? 따님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힘겹게 일어나 복실이 물그릇을 들고 갔습니다. 걸음이 불안했습니다. 정희 씨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말을 안 믿었네. 막내딸은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가 또 예민하다고 했잖아. 그날 세 남매는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갑자기 모두 오자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정희 씨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말이 맞았어.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봤어. 카메라 영상 봤어. 그 말을 듣자 어머니 눈가가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괜히 까다롭게 구는 줄 알았다. 그 말에 자식들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쁜 것도 아는데 내가 또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참으면 되는 줄 알았다.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참는 게 해결은 아니야.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제는 증명해서라도 지켜야 해. 그 말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면서 정희 씨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요양보호사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짜와 시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복실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식사와 약 챙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차분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분의 방문을 중단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불안감을 느끼셨고 영상으로 확인한 내용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상담 절차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센터장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정희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인했습니다. 영상 일부를 확인한 뒤 센터장은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교체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재교육과 내부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관련 상담 창구에도 문의했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방문 서비스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호자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해결이 필요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이 늦게나마 움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머니 마음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새 사람이 온다고 해도 자꾸 눈치를 봤습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해도 되나? 내가 화장실 가는 걸 도와달라고 해도 되나? 복실이 물 좀 부탁해도 되나?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희 씨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이유로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희 씨는 동생들과 다시 상의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계속 혼자 두는 게 맞을까?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말마다 간다고 했지만 솔직히 제대로 못 갔어. 막내딸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부담될까봐 계속 괜찮다고만 하셨던 거잖아. 긴 상의 끝에 가족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억지로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먼저 선택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정희 씨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셔도 되고 가까운 아파트로 옮기셔도 돼.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하자. 어머니는 처음엔 또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불편하지.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정하는 거야.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 집 가까운 곳이면 좋겠다. 복실이랑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이면 더 좋고. 그렇게 어머니는 정희 씨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을 놓았고 복실이 방석은 거실 한쪽에 두었습니다. 정희 씨는 일주일에 몇 번씩 들를 수 있었고 막내딸은 퇴근길에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주말마다 어머니와 복실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새 요양보호사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말해.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듣고 확인할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일 좋다. 몇 달이 지나 어머니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시 따뜻한 국이 올라왔고 복실이는 현관 소리가 나도 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창가에 앉아 복실이 털을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우리 이제 괜찮다. 정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건 큰 보상이 아니었다고, 누군가를 크게 벌주자는 것도 아니었다고, 그저 내 말을 믿어주는 가족,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예민하다고 넘기지 않는 가족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약해진 게 속상한 게 아니었다.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게 제일 서러웠다.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복실히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알았다.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면 참지만 말고 증명해서라도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그 말에 정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하는 말을 나이 든 사람의 예민함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겠다고. 사연 창고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은 대단한 말보다 작은 신호를 믿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은 큰 도움보다 내 말을 믿는다는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연 창고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창고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